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와 영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격리하고 회복 절차를 시작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인과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프익스 백악관 보좌관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권고를 무시하고 대규모 유세를 벌여 코로나19 위험성 저평가와 느슨한 방역을 선호해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대선 운동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든 유세 일정은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선거 운동이 계속 취소될 경우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권자들의 귀추가 주목되면서 2주간 격리 후 코로나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선 운동의 또 다른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벼운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는 미비한 수준이지만 잠복기가 끝나는 14일 동안 상황이 호전될지가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백악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현상도 발생했는데 감기 초기 증세와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 숀 콜리 박사는 대통령 부부는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회복 기간 중 백악관 내에서 격리하며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잠복기가 14일 동안 남아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74살의 고령의 비만형 체질인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며칠 전 TV 토론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쟁을 펼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기 자신과 아내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손세정과 같은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며 지난 TV 토론회가 실내에서 열린 점, 그리고 두 후보 사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고 10피트 간격을 두고 논쟁이 진행된 것에 따라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거론하며 나라의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물론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위한 확실한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은 국가적 비극이자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번 사태가 나라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적인 것을 넘어 행동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코로나19 사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증세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증세 악화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등 일부 정부 고위 관료들 역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정 운영에는 당장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체 면역력의 중요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발효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ey guys, it's Zhang and today I have a 구독자 100만여 명을 보유한 미국의 한 요리 유튜버. 전문 요리사를 조빙해 김치를 이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입니다. If I add it to a grilled cheese sandwich, a soup, or a dish, or a pasta or salad, but today we're going to use this for our pasta. 퓨전이 아닌 전통적인 요리 방법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So I'm going to be talking to a few of my Korean friends today to really figure out how kimchi was used in their kitchens growing up.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발효식품인 김치가 미국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2천만 달러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과 발효식품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 등이 발표되며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의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프랑스 몽펠리에대 연구팀은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한국과 독일 등의 국가들이 발효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효 음식을 먹는 식습관이 몸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해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춘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건강, 면역력에 있어서 김치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이미지와 모습을 보시고 김치를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김치와 더불어 간편조리 식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홈쿡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라면, 냉면과 같은 국수류, 음료 제품들의 수출량도 전년 대비 많게는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인 HMR 제품의 경우 따로 요리할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조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 김치와 더불어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주목을 받으며 주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요식업소의 절반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전 업소들이 오늘은 닫혀있는 현상은 요즘 들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외식 산업은 작년에 2만 3,650개 업소가 입주해 31만 7,8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에서 총 임금 107억 달러를 지급하며 약 270억 달러의 과세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경제 재개방 이후 외식업 고용은 대여행이 닥치기 전인 2월에 비하면 5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뉴욕주 토머스 디나폴리 의원은 이 숫자는 뉴욕시 내 절대 회생 불가한 식당과 술집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 레스토랑의 수익은 3월 저점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무원의 무급휴직, 기업들의 정리해고, 제한적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여전히 뉴욕시 식당 업주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은 9월 초 뉴욕시 감염률이 2%가 넘어가면 식당 실내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경고한 바 있어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전망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뉴욕시 내 44%만의 식당들이 수용 인원 제한 등 조건부로 야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나 업소 운영 방침 제한 완화 없이는 계속해서 폐업하는 업주가 늘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마감 예정이던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이달 말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아직까지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 신속히 참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